보톡스를 맞았더니 눈이 되게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 보톡스를 맞았더니 볼이 푹 꺼졌어요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톡스 무서워서 도저히 못 맞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자, 오늘은 보톡스를 맞게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수술받으면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엄청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톡스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 선풍기 아줌마 되고, 보톡스 맞으면 얼굴이 흘러내리고, 보톡스 맞으면 성형 괴물처럼 바뀌고, 입술도 막 안젤리나 조리처럼 바뀌는 건데 왜 그런 걸 권하시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거는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은 사실은 보톡스 부작용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뭐 필러거나 너무 과도한 성형의 결과인데, 자, 보톡스란 정확하게 뭘까요? 자, 보톡스는 자연적으로 추출한 일종의 톡신입니다. 즉,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할 때 보톡스를 놓게 되면 해당 근육의 수축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보톡스 어디에 쓸까요? 자, 눈가 주름에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눈가에 동그라미 근육들이 있죠. 그 근육이 위아래로 수축을 하게 되면 사람 눈에는 눈 가쪽에 가로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약화되니까 주름이 덜 생기겠죠. 그럼 이것들은 반복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맞게 되면 미래에 미리 굵은 주름이, 영구적인 주름이 생기는 것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말하니까 또 좋은 것 같죠. 하지만 모든 의학적인 의료 행위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턱 보톡스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해당 부분의 근육이 수축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얼굴이 되게 날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치료 전, 치료 후 마치 광대뼈 제거 수술한 것처럼, 턱뼈 제거 수술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가끔씩 사각턱 보톡스를 잘못 맞게 되면 볼거짐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사각턱 부분에 있는 근육이 보이실 텐데, 제가 지금 푸른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해당 부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입을 꽉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턱밑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근육이 있죠. 뭐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 만져지는 그 부분에 놔야 되는데, 그 부분 위쪽으로 볼 쪽 가까이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그쪽 부분에 있는 근육이 밑으로 꺼져서 볼거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미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놓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실질적으로 볼거짐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 또 다행히 설사 볼거짐이 생기더라도 일정 시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나면 다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또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인데요. 이쪽 주사를 맞았더니 정말 드물게 보톡스 맞고 한 1, 2주 지난 다음에 꼭 알사탕 문 것처럼 볼이 볼록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알사탕 문 것 같죠? 이것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생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근육이 보이시죠? 자, 겉에 있는 근육, 속에 있는 근육,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사각턱을 이루고 있는 근육인데, 보통은 깊은 층에 우리가 보톡스를 놓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깊은 층과 얕은 층까지 잘 퍼져서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사이에 있는 인대막 때문에 바깥층에 보톡스가 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깥층에 있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보상성을 가지게 돼서 조금 더 수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줬을 때 볼록 튀어나오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없을까요? 다행히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 얕은 층에 보톡스를 놓으면 1주 내에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마의 가로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마 쪽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은근히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제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눈이 작아서 사진 찍을 때, 눈을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눈 뜨는 근육이 약해서 제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마 보톡스를 잘못 맞게 되면
눈이 되게 무겁거나 정말 심하면 안검하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눈썹에서 약 2cm 윗부분만 보톡스를 놓게 되고 그 아래쪽에는 잘 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눈이 무거워지는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 보톡스인 경우에는 한 번에 놓지 않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놓고 2주쯤 있다가 상태를 봐서 조금 선생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눈도 무겁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때는 한 번 더 놓으면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는 2번에 나누어서 놓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보톡스를 놓을 때 이마에 놓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얕게 놓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마 쪽 근육 자체도 얕은 층에 있는 근육, 뼈 가까이에 있는 깊은 층 근육이 있는데 눈을 좀 크게 뜨게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근육은 약간 깊은 층에 위치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검하수가 생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얕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도 이마 보톡스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보톡스를 맞고 났더니 사무라이처럼 눈이 끝이 쫙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드물지 않은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사각턱 알사탕 생기는 거를 해결한 것처럼 해결법은 너무 쉽습니다. 자, 주사를 놓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그런지 너무 가운데 위주로 놓게 되면 바깥층에 있는 근육이 덜 작용을 해서 그쪽 근육이 보상성으로 수축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1주나 2주 있으면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당 부분에 보톡스를 조금 아주 소량을 놓게 되면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눈썹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간혹 가다가 눈끝이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을 역이용해서 치료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톡스 내성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이거는 보톡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톡스를 너무 과량, 너무 자주 맞게 되면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톡스 자체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뭔가 내성하면 되게 무서운 것 같잖아요. 그 내성이라는 거는 그 해당 약물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성은 항생제 내성이죠.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감염이 됐을 때 그 항생제가 쓸 수 없으니 건강상 아주 큰 위해를 미치게 되기 때문에 조금 긴장해야 될 부분인데 보톡스의 내성은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지 내가 건강상 위해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보톡스 내성이 언제 많이 생길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논문에 의하면 보톡스를 1회에 100유니트 이상 4주 간격으로 여러 번 맞게 되면 내성 발생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피부과 영역에서 100유니트를 한 달 간격으로 맞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다리면 그런 내성이 서서히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럼 보톡스 내성이 조금 덜 생기는 그런 보톡스 좀 맞고 싶어요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제오민 같은 것들이 있죠. 제오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톡스에 들어가는 복합 단백질을 다 정제해서 거의 제거했기 때문에 순수 톡신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에 대한 항체 생기는 가능성이 확실히 10분의 1 정도로 줄기 때문에 보톡스 내성이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제오민과 같은 정제된 보톡스를 맞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피부과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행위라는 것은 효과와 부작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부작용이 너무 침소봉대돼서 정말 필요한 경우인데도 잘못된 과도하게 걱정해서 이게 좀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톡스일 수도 있고 필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막연히 이유 없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은 정말 영구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인지 경미한 것인지 잘 따져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보톡스 부작용으로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